시장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3월 31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우리 3초 성시경 님이 아침부터 또 응원 댓글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다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진짜 3초 정도 1초 아니고 3초 성시경 닮으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성시경 씨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 팬으로서 궁금합니다. 자, 오늘 시작한다. 굿모닝. 네, 드디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제 저 방송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창을 틀어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리 대기해 주시는 분들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좋아요 수가 이렇게 차곡차곡 숫자가 변하는 걸 보면서 오늘도 우리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구나. 대단하신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도 힘을 내곤 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그리고 3월의 마지막 날 뉴욕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는 오늘 밤이 마지막이죠. 네, 우리 기준으로 해서 오늘 상승세를 이어갔던 시장의 이 분위기를 타고 국장도 불장이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 밤사이에 마감됐던 상황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도 이분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 심층 인터뷰. 오늘 포인트마다 다들 굉장히 흥미롭게 여기실 만한 내용도 준비하셨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역시나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화이팅 외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좋아요 처음 누르신다는 분도 계시네요. SNK님이 처음이 어렵지 이게 한번 누르기 시작하면 안 누르면 약간 허전한 거 아닙니까? 심심하신 분들은 손가락으로 이제 터치나 아니면 마우스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는 은행 쪽에 있어서의 뭔가 리스크한 부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정부나 당국자들이 진정을 시키려는 그런 발언들 속에서 불안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끝났어. 이제 은행 더 이상 리스크는 없을 거야. 이런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 사실 계속해서 상업용 부동산 쪽에 있어서의 불안감이 남아있다라는 보도도 있어서 완전하게 이거를 우리가 안심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밤 사이에는 은행 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는 인식 속에서 시장은 계속해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전달을 해드리자면요. 큰 폭은 아니지만 그 전날에 한 1% 모두 상승한 거 이후로 다시 한번 힘을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장중에는 약간 출렁임이 있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43% 오르면서 32,859포인트 선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계속된 4,000선 위의 움직임 0.57% 오른 4,050선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0.73% 올랐고요. 12,013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고요. 국제유가가 1.92% 밤사이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이번 주 70달러 선 회복한 이후로 74달러 선 위까지 상승폭을 키웠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10년물이 한 3.5% 근방에서 좀 등락을 보였고 2년물 같은 경우에도 한 7bp 정도 오르면서 4% 초반에서 등락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 지수죠. 빅스가 3월에는 19로 시작을 했는데 은행 위기가 좀 절정에 이르렀을 때는 당시 한 3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금 19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불안이 많이 진정되면서 오히려 더 낙관론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제가 앞서서 은행 위기 끝났다 요 얘기를 가장 강하게 한 걸로 제가 느껴졌던 분은 그 짐 크레이머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몰락이 결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페드가 은행권 위기에 집중하면서 금리 인상이 후순위로 밀려나서 결국 증시에 긍정적인 요인이 됐다. 페드의 말을 그냥 약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페드 연준 인사들이나 파월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라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강하게 좀 긍정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연준 인사들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먼저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최근 지표는 인플레이션 2% 목표치를 낮추기 위해서 해야 할 추가적인 일이 있다라는 것을 강화해준다라는 발언했고요.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역시나 은행 위험이 미국 경제를 얼마나 둔화시킬지 불확실하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분 중에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발언들을 했지만 이런 매파적인 발언 속에서도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다시금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발표된 경제지표 몇 가지 보자면요. 지난해 4분기 국내 총생산 확정치 발표가 됐습니다. 연율로 전분기 대비해서 2.6% 증가로 집계가 됐는데 잠정치와 예상치 2.7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지난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연속해서 이렇게 플러스를 유지했다라는 것에 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매주 발표가 되죠. 계속해서 20만 명 아래의 발표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주가 19만 1,000명이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이번 주는 좀 늘어났습니다. 7,000명 증가한 19만 8,000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월가의 예상치 19만 5,000명을 웃도는 실업자 수가 한 주 사이에 더 늘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S&P 500 지수 내에서 금융주를 제외하고 10개 업종이 모두 올랐는데요. 금융주 가운데서 찰스 슈왑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잠시 후에도 보겠지만 5%가량 하락을 했고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최근 예금자 이탈 가속화될 경우에 그 채권, AT1 채권 관련해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어요. 어제 저희 클로징 벨에서도 이야기할 때 시청자분들이 찰스 슈왑 얘기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밤사이에도 역시나 우려가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채권 손실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가 됐고요. 퍼스트 리퍼블릭도 4% 하락. 그러나 팩웨스트 은행의 경우에는 3%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배드베스 앤 비욘드 요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위태롭습니다. 3억 달러 유상증자 나섰고 자금 조달에 실패할 경우에 파산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에 주가는 20%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밍 업체 중에서 로쿠 같은 경우는 200명 감원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외의 종목들을 보자면 어제 빅테크를 비롯한 이제 일부 구글 정도만 빼고는 파란불이, 초록불이 가득했던 시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 애플도 1%,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1.48%, 인텔도 1.8% 올랐고요. 그러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전날에 좀 크게 올랐던 탓일까요? 어제는 조금 쉬어갔습니다. 0.71% 소폭 쉬어가는 모습. 그리고 AMD의 주가는 1.86%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또 구글의 주가가 좀 쉬어간 반면에 메타는 1.2% 상승. 어제 디즈니도 넷플릭스도 괜찮았네요. 넷플릭스의 주가가 1.93% 강세, 디즈니도 1.27% 올랐는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웰스파고에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주가가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했고요. 아마존의 주가 1.75% 강세, 그리고 테슬라도 0.72%, GM과 포드도 각각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중 확대,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는 1%, 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월마트, 타겟 등의 종목들 일단 요 필수 소비지 쪽은 약간 좀 혼돈된 시장에서 혼재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 에너지 주가가 국제 유가 계속 오르는데 반해서는 상승폭이 좀 덜하네요. 어제도 그랬고요. 엑스모빌의 주가 0.49%,
또 쉐브론 주가 0.95% 강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도 0.3%대 좀 제한적인 상승 보였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일라일릴리, 머크 등의 종목도 올랐습니다. 일라일릴리 1.4% 상승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0.74% 올랐습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찰스 슈와브 주가가 5%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JP모건 등의 종목들 많게는 1% 중반까지 하락했는데 시티그룹의 주가는 선방하면서 0.26% 소폭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는 전일의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한 주 동안의 흐름 중에서 무엇을 집중해서 봐야 할까요? 잠시 후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전 아직도 귀신의 집이 무섭던데 뭐 사람이 제일 무섭다 뭐 이런 얘기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늦은 길에 길거리에서 귀신 만날까 봐 참 무서워하는 사람 중에 1인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토요 미스테리 극장 이런 거 제일 싫어했습니다. 자, 아침 대바람부터 귀신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겠고요. 이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교수님께서 내일 준비할 내용은 이겁니다 하고 저한테 이제 주제를 공유해 주셨을 때 와, 오늘 뭐 공유가 아니라 사전 승인이죠. 예. 자, 제가 데스킹을 데스킹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어쨌든 너무 오늘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아서 빨리빨리 하나씩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실지 서머리부터 좀 들어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서베이가 있었는데 네. 미국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가치가 무엇인가. 근데 25년 전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지금 이제 금융 위기가 오면서 재정 투입을 좀 해야 되는데 정부가 상당히 감독은 강화하지만 실제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건 극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월가의 그 자율 그런 뭐 협약 아니면 이제 실제 뭐 JP 모건이 주도가 돼서 First Republic 뱅크도 한 35조 원, 40조 원을 그 예금을 들어줬었잖아요. 네. 이제 이런 월가 자체 내에서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최근에 그 어떠한 그 은행 내 스캔들 때문에 제이미 다이아몬드가 5월 달에 뉴욕 법원에 쓴다. 그쵸. 그래서 이제 실제 자회사 사장은 이제 3월에 물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압력이 있어서 이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뭐 오늘 아까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나스닥이 저점 대비 20% 올라서 뭐 기술적인 의미로 그 부마켓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네. 특히 애플 주가가 최근에 강세예요. 물론 이제 테슬라, 메타 같은 거 많이 오르지만 근데 애플 주가가 오르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고 반면에 이제 또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돼요. 요즘 보면 개별 종목도 밸류에이션이 많이 부담이 되고 시장도 돼서 애플의 리스크는 또 이런 게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네. 수요일 날 발표된 마이크론 실적이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사점 때문에 국내에서 많이 보는데 우리가 마이크론의 그 최근 실적을 통해서 본 반도체 업종의 투자 요령 요 얘기를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교수님께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하십니까? 여기 이제 보면 저는 뭐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닙니다. 네. 다른 국적을 갖고 있는데 띄워주시죠. 그러니까 25년 전인 1998년과 비교하면 과거에는 미국인들이 애국심, 종교, 그다음에 가정을 일구는 거, 그다음에 로컬 커뮤니티 이런 거가 되게 중요했어요. 외국심 왜냐하면 제가 싱가포르 살 때 싱가포르에 살기 좋으니까 유럽 사람들은 국적을 버리고 싱가포르로 귀화를 하는데 미국 사람만 자기 국적을 안 버려요. 되게 미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가 많고
의외로 교회는 안 가지만 그 기독교를 믿고 그다음에 이제 중산층이 가정을 일구는 거, 애 한 두세 명 낳는 걸 되게 중요시하고 여기 로컬 커뮤니티라는 게 이제 우리가 왜 지역은행이 중요한 거가 이제 되게 미국 사회에 독특한데 로컬 커뮤니티, 우리 지역 사회에 스타벅스, 맥도날드가 오는 걸 배격하는 그런 커뮤니티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 과거에 중요하던 가치는 다 예전보다 덜 중요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다. 영어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money. 이제 그런데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개인주의화 점점 되니까 그쵸. 이제 그걸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백악관이건 미국의 행정부 관료들이 되게 이런 것들을 좀 서비를 눈여겨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금융위기 때 미국이 재정 투입을 많이 해서 결국 도와준 것은 돈 많은 뱅커들 아니냐. 우리 서민 돈 혈세를 퍼부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이제 금융위기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지역은행들, 일부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정부가 감독은 강화를 하지만 직접 그 재정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지금 자제하는 분위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마일드한 금융 위기를 넘어가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사회의 변화를 또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요 서베이를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약간 우리나라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돈에 대한 관심이 더 뜨거워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중요한 가치를 정말 그 서베이하면 우리나라도 약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20, 30대 생활이 네. 옛날보다 좀 빡빡해지고 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약간 요 그 최근 서베이는 큰 사회적인 흐름도 있지만 최근에 어려운 경제 여건, 그쵸.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이 돈을 낭비를 정부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단히 반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월가의 은행들이 한 대여섯 개 큰 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JP 모간이 규모로도 크지만 약간 독특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90년대 JP 모간에 있을 때도 네. 제가 여기 이제 화면을 띄워주시면 나비 넥타이를 보여드리는 게 제 보스가 영국 사람이었는데 나비 넥타이를 항상 메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뭐 회사에서요? 그러니까 출근을 그냥 할 때 이제 타이가 항상 그거 옛날 넥타이를 또 맸었으니까 네. 그만큼 고만이나 모건스탠리랑 또 다른 우리는 그러니까 실제 1907년에 미국에서 그 예금 인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최근에 같이 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존 피에르 모건 그 당시에 이제 그 창업주 회장이 다른 은행들 행장을 모아서 우리가 돈을 긴급 자금을 모아서 그 연쇄 부도 사태를 막자. 그래서 이때는 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JP 모건이 주도로 뱅크런 사태를 막고 그 후에 이제 연준이 생겼죠. 그래서 중앙은행보다도 우리는 더 믿을 수 있는 데다 이제 그런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자기도 프라이드를 갖고 월가의 다른 은행들도 이제 그런 걸 좀 기대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이제 제이미 다이먼드가 먼저 나서서 예금을 우리가 좀 넣어주자. 그쵸, 이제 그런 거가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뭐 5월에 금리를 올리니 마느니 막 그거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건 지금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의 뉴스는 부실은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다음에 지금 의회에서 계속 청문회가 열리는데 연준 부의장인 마이클 바, 이거 어떻게 변호사 출신이에요. 이제 그분을 미국이나 한국이나 정치인들이 그 공무원들 불러다가 괴롭히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은행 감독 강화에 지금 그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의 그 큰 기사는 지금 이제 성범죄자인 앱스타인이라고 실제 이분이 2019년에 감옥에서 수감돼 있을 때 자살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게 큰 약간 쇼킹한 거여서 JP 모간이 한 10여 년 넘게 계속해서 앱스타인과 금융 거래를 했고 그것을 실제
그 CEO인 제이미 다이몬드가 묵인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5월 달에 뉴욕 연방법원에 이제 출석을 해서 그 이제 증언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흐르면 사임 압력이 많아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특히 정부가 직접 돈을 안 넣고 자율적으로 월가 은행들이 이제 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라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큰 형의 역할이 중요한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게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인물인 거잖아요,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뭐 이렇게 퇴임하게 되거나 하면은 뭐 JP 모건이 흔들려서 JP 모건의 리더십도 문제가 되고 월가의 약간 뭐 중추적인 인물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뭐 업계 영향이 전체로도 없진 좀 않겠죠. 리더십이 근데 이제 이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건 좀 오래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인가요? 네, 앱스테인이란 분이 그 실제 뭐 10대 그 학생들을 그 약간 성노예 비슷하게 그 다음에 뭐 국가 지도자들, 사업가들하고 연결시켜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가장 큰 그 금융 섹스 스캔들이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트럼프랑 그 다음에 그 멜라니 여사 그 다음이 이제 앱스타인입니다. 이게 뭐 옛날 사진 같아요, 되게. 근데 하여간 JP 모건은 어떻게든지 이러한 그런 그 스캔들의 그 후유증이 그 CEO인 제이미 다이몬드까지 영향권에 드는 걸 막으려고 지금 사전 차단을 하고 딱 엄격하게 하는데 상당히 만만치는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요 자회사 중에 하나인 자산운용사 사장이 여성 CEO인데 이분이 3월 달에 사퇴를 한다고 그럽니다. 일단 책임을 그 선에서 이제 끊으려고 그러는데 이 건도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특히 월가의 지금 리더십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추후에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애플이 작년 연말 이후로 주가가 지금 120달러대에서 지금 160달러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다른 빅테크주들도 물론 함께 올랐지만 애플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배경 그리고 지금 애플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의 반대로 리스크는 무엇인지. 네. 우리 이학영 교수가 뭐 애플하고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근데 어제도 주가가 조금 올라서 162달러. 그러니까 우리 그 사상 최고치인 고점 대비 한 10%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최근에 꾸준히 많이 회복을 보였고 금년 들어서 거의 주가가 한 30% 올랐고 그 결과 퍼가 한 27배. 그러니까 뭐 퍼가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것은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20대 사이에 갤럭시보다는 애플 아이폰을 자기가 사용해야지 좀 쿨하다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미국은 그 애플 아이폰끼리 그 그룹 채팅방을 여는데 갤럭시 폰이 들어가면 색깔이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뭐 청소년들이나 이제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애플의 영향력, 생태계는 제가 그동안 강조하던 에코시스템은 더 파워풀해지고 삼성 갤럭시와 차이가 더 벌어지고 여기 이제 그림은 뭐냐면 파이낸셜 타임스가 올린 글인데 그 애플의 아이폰이 100대가 팔리면 그 같은 사람들이 78개의 하드웨어 기기를 추가로 산답니다. 여기에는 아이패드도 있고 애플 워치도 있고 에어포드도 있고 그러니까 생태계 내에서 더 다른 하드웨어를 사고 추가적으로 플러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죠. 제가 애플페이 얘기를 좀 이따 할 텐데 반면에 삼성은 100개의 갤럭시를 산 사람이 추가로 삼성 제품을 사는 게 23개밖에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 증가의 그 모멘텀이 애플 대 갤럭시가 차이가 나서 이 생태계가 진짜 점점 더 중요하게 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제가 한 2, 3주 전에 그 얘기를 했죠. 골드만의 그 신임 그 애플 애널리스트가 이제 교체가 됐는데 마이클 이제 이분이 199달러 목표 주가를 제시해서 조금 무리한 거 아닌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12개월 목표 주가 199달러를 잡을 때 그 타겟 퍼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예상하는
그 12개월 후에 이제 이 정도 수준의 퍼에 거래될 것이다. 그게 27배였는데 좀 높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고금리 상황이니까 퍼가 너무 높은 것은 좀 공격적인 게 아닌가, 좀 보수적으로 보자 얘기했는데 이 미스터 응의 이제 그분의 그 당시에 논리는 이 생태계가 중요해지면서 서비스 중심 회사로 애플이 점차 바뀌고 그 결과 이익의 안정성이 높아지면서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줘야 된다. 특히 서비스 부분의 매출 아까 이익 기여도가 지금은 33%인데 전사이익의 33%가 서비스에서 나오는데 2027년이 되면 무려 40%가 서비스에서 나온다. 근데 일반적으로 월가는 이러한 그 하드웨어가 아닌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나오는 이익을 훨씬 평가를 높게 해줘요. 우리 한국 증시가 조금 디스카운트를 받는 이유가 우리는 자본 집약적인 비즈니스 모델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 같은 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인을 받는데 이런 논리였는데 이게 어느 정도 상당히 그 맞는 그 튼튼한 논리로 우리가 그 시장에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부문에서 최근에 보면 애플이 또 컨텐츠도 뭐 많이 좋은 걸 많이 만들잖아요, 되게. 그렇죠. 그렇죠. 국내에서 많이 안 보지만 미국에서 많이 보는데 지금 국내에서 이제 현대카드랑 그 애플페이가 지금 이제 되면서 수업 시간에도 제가 어제도 수업 하셨어요?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는데 요즘 바빠서 3% 이거 준비하느라 바빠서. 근데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도 물어보니까 아직 학생들은 한 학생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근데도 뭐 100만 명 넘게 네, 최근에 정말. 했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보면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의 78%가 애플페이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높죠. 10명 중에 8명. 그리고 실제 보통은 금융기관이 이러한 그 앱에 대해서 피를 제공 안 하는데 여기 애플의 그 힘이 너무 세니까 애플한테 페이를 매 건당 거래 건당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애플의 그 애플페이에서 나오는 이 매출 규모가 한 1조 원 이미 작년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가 나오는 거는 Buy Now, Pay Later의 를 이제 애플이 한다. 이거 결국 이제 금융기관, 금융의 영역을 이제 진입을 한다는 거고 네. 상당히 또 새로운 영역을 이제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뭐 하여간 그 이러한 그 변화가 지금 이제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서비스에서 아직 이 금융으로 나오는 매출이 1조 원이니까 뭐 크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새롭게 이제 매출을 역할을 하고 애플이 뭐를 또 하면 확실하게 잘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면서 주가가 오르고 밸류에이션이 오른 것 같아요. 예. 애플 이야기를 사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 박동호 회계사와 함께 그 재무 구조 지금 돈을 어디서 많이 벌고 있는지 분석하면서 이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 애널리스트의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사실 몇 년 전부터 애플은 서비스 쪽의 매출을 앞으로 네. 그 생태계 안에서 네. 더 많이 성장시킬 것이다.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몇 년 사이에는 여전히 그 일단 디바이스 판매 비중이 훨씬 크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7년쯤 되면 서비스 그러니까 비중이 훨씬 7대 3에서 6대 4가 그렇죠. 된다는 더 거죠. 올라가는 건데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럼 향후에 이게 서비스 매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할 것이고 계속해서 애플 생태계가 커지는 것을 보면서 계속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도 될지 어떤 거를 보면서 그걸 그렇죠. 결정을 왜냐하면 할지. 서비스의 매출 총이익률은 70%가 넘고 네. 하드웨어 기기를 파는 거 매출 총이익도 역시 높아서 한 40% 되지만 70%라는 거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고 그러니까 점사적인 애플의 이익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애플의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주는 게 맞다는 네. 그러한 그 결론으로 이제 그 귀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리스크도 우리가 또 안 볼 수가 없는데 리스크 두 가지. 하지만 이제 뭐 그 이제 제가 그 제 영상을 만들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만들어서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는데 이제 애플의 리스크가 있죠 당연히 뭐 리스크가 없는 거가 없을 수 그쵸. 모든 투자는 다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에이션이 27배 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상당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 그 팀 쿡이 물론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갔지만 중국에서 그 새로운 그 총리 리 청이 지금 전 세계 그 비즈니스 지도자들 다 불러들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이 친시장 경제로 간다. 하지만
애플 전체 매출의 20%가 중국에서 나오고 여전히 제조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미중 간의 그 따로 디커플링 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가장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 스타벅스 같은 데도 중국 리스크가 큽니다. 근데 약간 이런 미중 관계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중국 리스크는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애플페이의 미국 사용자의 비중이 애플을 무조건 사용하면 78%라고 해서 갤럭시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 찾아봤는데 갤럭시 폰 사용자 중에서 삼성페이를 이용하는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국내에다 포함한 숫자겠죠. 그거는. 예. 그러니까 삼성페이를 갤럭시 사용하는 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애플, 그러니까 아이폰 사용하는 분들은 그 충성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대단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갤럭시를 좀 그리고 어른폰, 아이폰 이렇게 나누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어른분들이 그냥 이렇게 현물 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여전히 편하신 그런 문화에서 이게 삼성페이의 이용 비중이 좀 낮지 않나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애플이 더 모멘텀이 좋은 게 젊은 NZ 세대 사이에 보급률이 더 늘었습니다. 그쵸.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점이 장점이죠, 되게. 알겠습니다. 애플의 향후의 움직임도 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애플과 삼성을 둘 다 쓰고 있는데 아직 애플페이를 하려면 또 삼성 현대카드로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귀찮아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고려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이크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정말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반도체에 대한 최근 전체 시장 분위기는 이제 바닥인가?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고 주가가 한 7% 오르고 어제 국내 주가도 삼성전자가 상당히 강세로 마감을 했죠. 그쵸,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우리 투자가가 상당히 성숙돼 있다. 네.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내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를 좀 올리는 이제 그런 모습은 좋은데 이제 우리 마이크론 CEO는 여기 산제이 메우로타라는 약간 인도계 미국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분이 좀 낙관적인 전망을 분기 실적 발표 때 했는데 이분은 항상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우리 퍼스티브 바이어스가 좀 있는 분. 항상 이제 그래요. 그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이분이 이제 전망한 것을 보면 그 고객의 재고가 상당히 지금 많이 축소가 되었고 앞으로 이제 수급이 반도체 메모리의 수급이 좋아진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좀 큰 규모의 그 반도체 재고를 그 떨었죠. 생각을 했죠. 보통은 한 10억 달러 정도까지 예상을 월간을 했는데 14억 달러를 했으니까 그만큼 최근 분기는 상황이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재고 상황의 최악은 이미 지났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분기 매출액이 상당히 모멘텀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면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매출액인데 이분은 항상 좋은 얘기를 한다. 이제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보여있네요. 그 이제 이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마이크론의 그 이제 포캐스트, 이제 애널리스트는 보통 실적이 나오면 이제 바로 실적을 그 뭐 상향 내지 하향 조정을 합니다. 비슷했으면 이제 내버려 두는데 여기 이제 EPS 올드랑 뉴를 보면 물론 금년 여기는 이제 8월 결산이에요. 그러니까 금년 8월에 끝나는 회계연도는 적자를 좀 확대했지만 내년 후년에 이제 매출 전망을 상당히 회복한다.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매출 규모가 작년에 그 아주 화랑일 때 매출 규모랑 비슷합니다. 310억 달러. 그래서 전반적인 이익을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2년 후에 상당히 모든 게 정상화가 되고 나서 이익을 기준으로 우리가 펄을 봐도 11배니까 주가가 그렇게 아주 지금 저평가된 건 아닌데 실제 여기 애널리스트, 골드만 애널리스트가 아니면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 포캐스트 하는 것처럼 앞으로 이익 매출이 회복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한번 회복이 될 때는 애널리스트들이 좀 그러니까 실제 애널리스트들이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업사이클은. 그래서 점점점 지날수록 이익이 상향 조정이 됩니다. 안 좋아질 때는 더 하향 조정이 되고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업사이클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국내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어제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상당히 놀라운 것은 그 여기 이제 그 3월 초에 마감된 지난 분기가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FQ23이라는 건데
영업이익률의 손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손실이 56%나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불과 1년 전에는 가장 오른쪽으로 보면 영업이익률이 35%. 그러니까 이게 고점 대결에서 천당과 지옥을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만큼 이 메모리 그 DRAM 그 NAND는 변동성이 이 정도로 심하고 그 변동성이 심한 주식은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주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항상 조금 디스카운트를 받는 게 이제 이런 요인이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또 대장주니까 한국 주식이 좀 디스카운트를 받는 요인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간 마이크론의 포캐스트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볼 필요가 있고 마이크론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좋은 회사여서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고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분들은 SK 하이닉스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 같이 가는데 훨씬 더 좋은 회사를 보유하는 게 훨씬 좋죠. 예. 네. 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불러일으킨 파장은 일단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의 특히나 바닥론을 조금 더 이제 그 회사 측에서도 이야기하면서 거의 힘이 실렸는데 그 힘 실린 이야기가 사실이기를 사실을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사실이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심층 인터뷰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이 시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7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금요일은 이제 한 주의 평일의 마지막 날인데 피로가 굉장히 많이 누적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가볍습니다. 마음이. 내일은 주말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주말에 또 이분은 주말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주말 항상 보내시는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영입니다. 위원님은 근데 주말이 딱히 없으신 것처럼 항상 미주미에서 방송하시고 그러시잖아요. 뭐 방송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주말 숨 쉬는 것처럼. 전화 장호석 부사장은 그냥 네.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삶이 사람들이 보링하다 그러죠. 따분하다 그러죠. 하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진짜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 특별히 하는 거 없는 그 가운데 항상 주말 라이브를 꼼꼼하게 또 해주셔가지고 네. 주말 라이브 인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저희 인기 없습니다. 월모브보다 주말 라이브를 더 많이 본다라는 그런 소문이 그렇지 있습니다.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호석 부사장 그래도 엔비디아 때문에 오늘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조금 올랐습니다. 좀 올랐어요. 네. 저는 뭐 인기 없습니다. 우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항영 위원님께 인기를 또 실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좀 좋은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시장이 지금 앞서서 잠깐 얘기했는데 나스닥 시장이 20% 오르면서 불마켓 그렇죠. 나스닥 100 QQQ 우리가 갖고 진입한 있잖아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불마켓에 들어갔다라고 네. 보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여전히 뭐 혼조권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너무 이렇게 흥분해서도 절대 안 된다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금 할 때마다 조금 뭐라 하죠? 그 의자에서 약간 뒤로 좀 앉아갖고 좀 편안하게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다. 너무 막 이렇게 예. 달려들지 말고. 네, 제가 그래서 자주 쓰는 표현이 이제 그 안마 의자 같은 거 저는 없지만 갖고 계시면 많더라고요. 안마 의자 뭐 집에 하나씩 다 빨래거리로 이렇게 두지 않나? 그 안마 의자를 혹시 안 쓰신 분들은 네. 오늘 좀 쓰셔야 되는 거다. 왜요? 그렇게 좀 편안하게 좀 있으라.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게 평소 소신입니다. 저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있었던 일 간단하게 먼저 정리해드리면 오늘 주말이니까요. 제가 오늘 시간이 되면 서비스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뭐죠? 주말에 시간 보낼 수 있는 거 보내드리겠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한 두 분이 나왔죠. 연준이 그동안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고 네. 많은 분들이 욕을 많이 하잖아요. 좀 제롬 파월을 욕을 안 하면 그냥 트지로 앉아면 그냥 바보 되는 분위기거든. 누구나 다 제롬 파월이 뭐 잘못돼 있다, 잘못됐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하여튼 긍정적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리치몬드 연방은행, 보스턴 연방은행 각각 코마스 바스킨, 수잔 콜린스라는 분이요. 지금이 이렇게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이 상당히 프리티 와이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꽤 넓은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 표현했고요. 있어봤자 앞으로는 어디셔널 아주 모디스다, 아주 조금 정도의 타이틀이면 조금 남았을 뿐이다 라는 정도로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상당히 좋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주시장이 조금 더 올라가는, 좀 밀리다가 잠깐 올라가는 거가 이런 것들이 좀 기운이 좀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라고 보여요.
있고요. 반면에 미네아폴리스 연방은행의 카시카리 구청장은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지금 서비스 인플레이션 이거는 제롬 파월이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앞으로 할 일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약간 엇갈렸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조금 시장이 좀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보려는 사람들 그리고 좋아지진 않았더라도 좋아지겠거니 하는 생각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오늘 그 커뮤니티 이런 데서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쏙술 이런 거 엄청 고생했었는데 이제 본전됐다 이런 분들이 조금씩 있단 말이죠. 다행입니다. 그런 그 가격이 워낙 많이 차이 나시겠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그래서 어저께랑 이게 판박입니다. 어저께는 다만 파이낸셜이 다 올라갔었는데 오늘 파이낸셜이 좀 약하고요, 금융주 약하고 나머지 올라갔던 건 좀 하나도 안 바꿨습니다. 기술주, 리츠, 이미스부지 똑같아요 오늘도. 부동산도 계속 올라가나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그런 기술 이런 거랑 상관없이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저점이어서? 때문에 그리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이슈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점이라는 인식 때문에 반등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 거 일단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번 한 달은 이번이 오늘까지 해서 3월 30일 마지막인데요. 미리 맞아요. 말씀드리면 3월 30일은 역사적으로 3월 30일 오늘 하루요. 네. 3월의 마지막 날은 늘 올랐습니까? 아니요. S&P 500이나 다우는 약간 떨어졌고요. 항상 나스닥은 약세였고. 조금 올랐는데 하여튼 그런 큰 의미가 없겠고요. 4월 한 달은요. 다우지수 130년의 역사 동안에 제일 많이 올랐던 애들이 11월이 가장 올랐고요. 11월. 그다음이 2월, 4월입니다. 4월. 아, 두 번째로 많이 네, 올랐다. 다우지수 평균적으로. 그래서 괜찮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그런 꿈과 희망도 분명히 있다. 다만 빅테크에 대한 이슈인데요. 빅테크는 이번에 빅테크라는 건 그냥 7, 8 종목 얘기하거든요. 다 있는 것들이요. 엔비디아나 테슬라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냥 빅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빅테크를 제외한 S&P 500은 3월에도 마이너스 0.7%라는 얘기입니다. 이 큰 그림은. 종목들이 많이 네, 올라서 지수가 올랐다. 큰 것들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게 요 별표 있죠, 별표. 네. 별표가 흔히 해서 빅테크가 3월의 상승률 오늘 어저께까지죠.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그래서 S&P. 실제로 보면 그만큼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20개, 40개, 60개 단위도 끊어드렸고 100개랑 400개도 끊어드렸고 소위 그 우리가 얘기해서 빅4, 빅5, 빅10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들 정도로 좀 강한 것들이 아주 끌고 나갔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3월 시장의 특징이었기 때문에 이게 된다 안 된다 여전히 말이 많습니다. 한편 나스닥은 나스닥 100이요. 여러분들이 QQQ보다는 TQQQ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기초 자산 1등부터 100등입니다. 이거가 오늘 보면 3월 한 달 동안에 그 1, 2, 3월의 1분기까지의 실적이 2020년 이후로 요 팬데믹의 직후에 올라가던 거면서 가장 많이 강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도 보여드렸다시피 1등부터 200, 100등 중에서도 1등부터 200등. 그러니까 1등부터 20등 그리고 1등부터 7등, 10등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것도 이런 팩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또 하나의 특징은 어찌되었건 지금 공포지수가 지금 18, 17대까지 내려갑니다. 예,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의미 있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안정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미국 달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도 계속해서 하향 추세. 미국 달러는 이렇게 올라가면 진짜 누구한테는 안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좋은 것도 있기는 해요. 어느 분이요? 달러로 이제 수출하거나 수출하세요? 유튜브 수출하시죠. 유튜브 수익을 정산받는 예, 분들 그런 분 있지만 플러스가 나죠. 그런 분들이 정말 수입이 엄청 많은 분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네. 그런 분들 대부분은 아마 여도앵커도 한국 원화 자산이 훨씬 많잖아요 포션이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겠죠. 네. 있으나 그게 다수는 아니다. 네. 극소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금값은 계속 고점에서 등락보네요.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아주 지금 3월 한 달의 상승률이 2020 팬데믹 이후에 또 최대 수준. 도금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내려가지 제품 가격도 올려 판매 상품 가격. 근데 그 또 반영해서 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왜 저희 미장원에 영상 만들어 유료 광고인지만 무료로 해드리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왜 영상을 안 주세요? 제가 영상을 못 만들고 있어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공짜로 또 광고를 해주신다는데. 네, 광고해드려야죠. 얼른 해드린 것도 드리도록 없는데 하겠습니다. 제가 고작 해봤자 제가 가끔 1년에 한 번이나 뭐 2년에 한 번 벅시에서의 주식 사드리는 건데 뭐 해드린 것도 없고. 네. 유가는 네, 유가는 좀 계속 최근에 좀 올라가고 살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갈지 모르겠죠. 요 수준에 다시 회귀하는 건지 네. 모르겠지만 여하튼 유가는 좀 반등하는 추세였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며칠 동안 이제 룰루레몬 이야기를 참 많이 드렸잖아요. 네네. 아니야 다를까 우리 네. 이항영 위원님께서 네네. 재킷 그 룰루레몬 종종 네. 입고 오시는데 항상 이제 말씀드리면 또 싫어하실 때도 있잖아요. 아 얘기하지 마세요. 이래서 저는 모르는 척했더니 또 네.
엊그저께 룰루레몬 얘기할 때는 입고 온 거를 얘기 안 해서 사실 제가 서운하셨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네. 지인 찬스가 있어요. 지인 찬스 이제 아드님 따님. 지인이라 그래야죠. 지인이 그 운동을 하기 때문에 할인율이 엄청 큽니다. 아 운동화는 또 그 업에 종사하면 25%인가 할인 받죠? 모든 것에 애프터 25%. 어떻게 구매대행가 합니까? 아니죠. 근데 거기 보면 법이 좀 자기네 규정에 맡겨서 여자 건 또 안 되고 아, 자기가 그래요? 입는다. 그래서 물건을 한 다음에 저희 그 지인이 쓱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어제 보였던 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 자기가 쓴다 그러고 남자도 쓰니까. 그래서. 그런 또 혜택이 그럼 있었군요. 저희 집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룰루레몬이에요. 당근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근데 저는 좋은데 주가랑은 제가 설명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안 갖고 있는 네. 룰루레몬이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네. ASML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주? 네. ASML은 지금 보시면 어저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급등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반도체 장비 이게 좀 많이 움직인 거로 올랐어요. 알고 있고 우리나라 2차 전지에서 이제는 반도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제가 지나가다 잠깐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그거는 논외로 하겠고요. 다 올라요? 여하튼요. ASML은 최고 기업 중에 하나고 노광 장비 시장에서 91%의 슈퍼 을이라는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올라갔는데요. 이거는 정말 압도하는 거라는 거로 그냥 이제 이미지를 하나 갖고 온 거고요. 어느 정도 자신감 있냐면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 오늘 새벽에 일하면서 ASML의 한국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홈페이지에 이거 빠졌네. 홈페이지가 그 최고의 회사에 여러분들을 뽑는다면 인재 모집하는 거가 우리나라의 무슨 고궁 앞에 있는 거를 사칩니다. 오. 그게 ASML입니다. 그러다 제가 지인이 여기 다니고 있거든요. ASML에. 네. 한국의 ASML에. 근데 정말 잡으시면 뿜뿜이죠. 근데 그게 좋은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니 경복공사진을 여기 왜 놓은 거예요? 맞죠? 이게 인재 뽑는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건 그렇고요. 집중해 주세요. 여돈 앵커님도 아니 집중 지금 좀 해주세요. 봐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봤는데. ASML에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이 차트는 별게 아니라 위에는 이제 장기적인 뭐 월봉 같은 주가 차트죠. 네. 이건 매출 추이입니다. 매출 추이요. 주당 이익 추이죠. 배당금 추이죠.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대한민국 최고 회사자 저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건 삼성전자 하나라고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 좋은데 삼성전자는 이게 엄청 이익이 들쑥날쑥하죠. 작년에 별로 재미없었잖아요. 이익이요. 근데 딱 그 차이가 여기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내년까지 예상치까지 나오는 거 여러분들 HTS나 MTS에서 가능한 증권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가 지금 외국 거로 보려면 어려운데 국내에서 증권사에도 매출의 이익 전망치까지 팩트 세계들 가지고 뽑아주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그림을 삼성전자도 한번 그려보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저 보라 그래서 봤는데 네. 혼나셨다고 저 시청자분들이 저 혼났다고.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삐졌다고. 절대 그런 사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버럭 강형이시라고. 저 아주 순한 남자입니다. 아니 지금 저- 빨리 지금 내용 얘기해야 돼가지고 저 그런 겁니다. 맨날 눈치 여러분. 봅니다. 예, 여돈의 눈치 보는 아닙니다, 남자예요. 여러분. 가련한 남자입니다. 저. 네, 아니, 오늘 제가 알겠습니다. 서비스를 하나 네, 알려드렸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네. 미국 제가는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해갖고 IRL 했고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칩 액트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이든이 지난번에 네덜란드에서 거기 네덜란드 수상인을 만났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뭐라고 하다가 네덜란드 정부에도 ASML의 최신 EUV 그 노광장치의 중국 수출 금지를 요청했지만 ASML 본사는 이익을 잉유로 해당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네덜란드 외교부 장관도 국익과 네덜란드와 미국의 국익이 항상 일치 않다면서 그쵸. 국가적 입장에서는 미국 요청을 보정죠. 와, 저 네덜란드 정부 할만하는 정부네요.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어. 이게 세계 인류 기업의 초인류 기업을 묻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ASML 은 주식은 모르겠어요. 슈퍼울이잖아요. 오늘도 반도체 엄청 핫한 거 한국에서 많을 겁니다. 뭐 마이너스 했다 플러스 30% 네. 가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투자는 이런 게 진정한 투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감사합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여러 번 보여드렸던 산업재 중에 산업재 섹터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게 생긴 거는 1897년인가 1883년인가 생겼고요. 네. 이건 1920년도의 사진인데요. 이런 것부터 시작한 겁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마차에 끌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쓰레기 주워 갖고 그러니까 돈 받았던 사람이 만든 게 이거예요. 진짜로요. 진짜요? 저 뭐하러 거짓말합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위키피디아를 고소해야죠. 어.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 내 48개 주에서 하고 있고요. 2천만 가구, 200만 상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내 업계 1위. 전 세계 탑 10 기업 중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주가는 이번에 뭐 어쩌고 가다가 쉬었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 흐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기업이 네. 코로나 때 네. 대단했잖아요. 코로나 그때 때 대단하고 미국에 계신 분은 여기 미국
캐나다 많이 네. 보시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이게 분리수거 다 안 하거든요, 아직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버리죠. 네, 그래서 분리수거 항목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돈 버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도 새로 다녀야 되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정리하는 것도 있고 사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큰 거가 플라스틱 문제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돈을 더 버는 겁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의 재활용이나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어떻게 하는 처리가 엄청 큰 비즈니스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노하우가 있고 그런 것들인데 하여튼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도 좋은 회사다. 네. 오늘 좀 주가 좀 반등했길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 쓰시는 HTS나 MTS가 충분히 가능한 증거서가 꽤 있을 겁니다. 이건 매출의 그동안 이거는 팩트죠. 과거 데이터니까 갖고 오는 거 되겠고 요거는 팩트셋의 예측치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특히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이런 것들과 오히려 이렇게 매출의 이익이 드러나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들은 찬스다. 다이버전스다. 그런 관점에서 특히 주말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런 거 한번 그러니까 이런 관심 종목 해놓고 그냥 이렇게 클릭 그렇죠. 한번 하시면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넘어가니까 맞아요. 한 번씩 쓱 보셔도 좋을 것 벚꽃놀이 같아요. 이런 철인 벚꽃놀이도 하시고 시간 보신다면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저는 필리모리스. 담배를 안 피지만 사고 싶어서 미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담배를 피시는 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필립 모리스. 예, 필립 모리스랑 알트리아는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인데 필립 모리스의 상위에 있는 거가 알트리아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가 제일 창부가 알트리아 그룹인데요. 여하튼 JP 모건에서 필립 모리스를 중립에서는 매수로 올려놨고요. 배당수익이 5% 정도 되고요. 필립 모리스는 2% 올라갔고요. 알트리아는 배당수익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알트리아는 배당수익이 8% 정도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도 일단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은 기업 위워크. 기타 특징주 때문에 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위워크 왜 이렇게 계속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저께 제가 리프트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위워크는 어제 오늘 많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등 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해야죠. 네, 근데 이게 주가가 지금 0점 몇 달러 겁니다 지금. 1달러도 안 돼요? 1달러도 안 돼요. 페니스탁의 왕 페니스탁인데요. 7센트짜리인가요?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못 놀아내는 게 아니라 놀아내는 게 아니라 위워크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던 거다. 우리나라 커뮤니티에서 이거 진짜 된다 얘기하고 많이 했던 거예요. 또 하나가 오늘 제가 차트를 오늘 늦어져 갖고 못 했는데 제가 딴 데 잠깐 또 갔다 오냐고 버진 올빗이라고 있어요. 버진 올빗이라고 올빗이? 리차드 브랜슨이 하면서 심볼이 VORB입니다. 그것도 0. 몇 센트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리차드 브랜슨 형 아시죠? 네. 그분이 하는 거가 하나가 그건 위성 발사체인데요. 그게 오늘 0. 몇 센트 때 또 시간에서 40 몇 센트. 왜냐하면 사업을 거의 접는 것 같이 얘기했거든요. 40% 급락하면서. 네, 이거는 이제 그 사업을 접는다고 얘기하니까 지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꿈과 희망에만 넘쳐 가시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또 이틀 동안 반등하고 있어요. 위워크는 CEO가 새로 와갖고 이거 진짜 해볼 만하다 얘기를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그냥 떨어졌다만 보지 마시고 그런 거 한번 관심 있게 있는 분들은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누구 뉴스만 듣지 마시고 그런 거 본인이 하시고 저는 이게 위워크에 대해서 판단하려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주말에 여러분들 보실 만한 거 한번 이거 보시면 바랍니다. 우리 위크러시드 저게 이게 N 해서웨이잖아요, 이 친구예요. 네네. 근데 이게 그 애플 TV에 올라와 있는 건데 전 다 봤고 전 작년에 하면서 다 봐서 하고요. 근데 위크래시드라는 거가 이게 딱 위워크 얘기거든요. 폭망했다. 이게 위워크의 창업자랑 창업적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게. 근데 이 얘기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미국 기업의 주말이니까 미국 기업의 성장 스토리나 이런 것들, 꿈과 희망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좌절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하나 더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볼 만한 게 뭐 있냐 그러는데 저는 이런 쪽으로 많이 보잖아요. 미국 주식시장의 생리를 보시기 위해서는 저는 이 드라마가 최고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드라마죠? 빌리언즈는 정말 돈에 관한 모든 거 다 나옵니다. 뭐 M&A, 암투, 미드예요? 네, 미드인데 오, 저는 이건 빌리언즈. 명작 중에 명작을 보니까 주말에 시즌 몇 가지 나왔습니까? 시즌 4인가 나왔을 거요. 쇼타임에서 하는 건데 보겠습니다. 이게 한번 이거는 넷플릭스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빌리언즈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진짜 미국 주식에 대한 네. 생리 재밌겠네요.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이라서 오늘 서비스를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항영 위원님께서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특히 컨텐츠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사실은 제가 그걸로 처음에 작가 생활을 시작했죠. 진짜로. 예. 그래서 정말 이게 종종 좀 시장 좋고 여유 있을 때마다 이런 컨텐츠도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리언즈 저는 메모해 두고 주말에 한번 몰아보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소식 함께 확인해봤고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주말이 왔고요. 주말에는 놀 거 놀고 벚꽃 지금 만개했습니다. 이번 주 벚꽃 꼭 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활기차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